여기는 마리아 사랑병원이에요. 아, 이 병원. 이곳은 30년 전만 해도 성당 수녀원이었답니다. 가난한 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라는 신부님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곳 병원장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방사선과에서 사랑을 즐기고 있던 한 커플. 누군가가 밖에서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눌렀죠. 이후 병원에서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람은 지워지고 엑스레이 버튼을 눌러 남의 사생활을 찍은 자에겐 관심도 없죠. 대상이 누구냐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찍힌 게 누구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윤영은 이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난 이것도 너무 좋아. 십자가 보고 남자친구 성원과 자신이 괜찮겠죠?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라 뭐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거 맞는 거 같아. 일로 와봐 잠깐. 확신에 찬 성원이 윤영의 내가 사직서를 병원에 가지 말자고 준비하고 했잖아. 나 이거 너무 웃겼어. 나 사직서. 세 가지 굿바이. 콜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씬. 윤영은 이튿날 그 사직서를 들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의 부원장인 경진이 윤영을 호출하죠. 문소리 씨. 네. 윤영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눈치껏 퇴직을 권고하는 경진의 수 말을 없어요. 듣자 윤영은 갑자기 오기가 발동합니다. 부원장님이세요? 윤영 씨, 병원 뒷문으로 나가세요. 왜요? 윤영 씨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 병원 안 나갈 거예요. 병원 계속 다닐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죠.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내일 봬요. 그래요. 내일 봬요. 병원서 봬요. 버티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출근한 윤영은 병원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죠. 그 다트가 붙어 있는 거기 뭐냐? 거기는 미술로 세팅을 한 거. 네. 여기 사실 되게 평범한 병원 안 로케이션이었는데 믿음교육 어떠세요? 미술 세팅 같은 거를 되게 옥섭 감독님의 취향대로 해서 독특한 공간처럼 보이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들로 인해 병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진은 모두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엑스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쟁이들. 내일도 안 나올 거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해? 거짓말을 그냥 안 나온다고 하든가 차라리. 정말 구라가 제일 싫어. 부원장님. 직원들을 믿고 싶었던 윤영은 부원장님 지금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진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직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코미디의 질이 이제 기존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끔한 스위스너로 부탁해요. 그런데 정말 아파서 쓰러져 있던 직원. 이를 본 경진은 품었던 의심을 거두기로 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 믿기로 해요. 그래요. 다음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의심에 맞닥뜨립니다. 사과를 깎다가 다쳤다던 환자의 몸에서 나온 건 뜻밖의 총알이었죠. 수상한 환자를 신고하자는 경진을 애써 말리던 윤영도 그를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염 주사 대신 수면 마취 주사. 처방을 가져서 마음대로 했어요. 왜 수면 마취 주사를 놔요? 부원장님께서 못 믿는 지셔서요. 또 상원까지 불러와 보초를 서게 했죠. 저 사람 누구야? 남자친구요? 아,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의심이 발휘한 기지 부원장 이경진, 간호사 여윤영. 결과적으로 신념을 바꾼 두 사람의 의심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윤영의 남자친구 상원에게 드디어 일자리가 생깁니다. 싱크홀이 생기자 가장 신난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생겨난 싱크홀이 사회적으로는 재난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성원에겐 좋은 기회가 되죠. 그와 함께 일하게 된 청년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이 이어지던 가운데 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 안 가요? 로케이션이 꽃이 너무 좋아요. 나 반지 잃어버렸어. 윤영이 선물한 백금 반지.
맥심을 잃어버린 그는 후배들과 함께 곳곳을 살펴봅니다. 그 맥신 같은 노래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감독님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직접 찾아서 영화에 많이 이게요? 넣으셨어요. 음악 감독 누구냐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프리뮤직입니다. 그러나 자갈밭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반지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음 날 성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지를 찾아냅니다. 후배의 발가락에 끼어있는 맥심. 막상 반지는 찾았지만 덮어놓고 달라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여버려. 또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 후배의 모습에 뭐냐? 적절한 시기도 놓칩니다. 형,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야, 조용히 해. 뭔데? 얘가 진짜 손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서 진짜로. 때마침 지갑을 잃어버린 후배에게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려던 성원은 형이 12만 원 줄 테니까 이 장면에 구교환님 연기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형한테 반지 팔래? 반지요? 너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12만 원 줘봐요. 조금 찜찜하지만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골칫거리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가 되찾은 건 맥심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락 반지가 손가락에 맞을 리가 없죠. 섣불리 후배를 의심한 까닭엔 그에 대한 선입견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죠. 아, 한편 민영 씨도 성원한테 맞은 적 있죠? 아니요, 전 맞은 적 없는데요. 좀 많이 싸웠어? 성원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 윤영은 이 정도면 또다시 의심이라는 큰 구덩이에 빠져듭니다. 우리끼리는 뭐 거의 스트리트 파이터지. 응? 평소 다정했던 성원의 행동 모두가 거짓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당사자에게 직접 물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반대로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품게 된 의심은 언젠간 다른 형태로 불쑥 표출됩니다. 이게 미술로 세팅한 거예요? 원래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현동의 재개발 지역에 모래가 날리니까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보고 그런 상상을 한 거죠. 상상을 한 거지. 휴양지처럼. 재개발이 확정된 곳에 살고 있던 윤영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원은 좋은 집을 구했다며 그녀를 급하게 부릅니다. 너 빨리 와야 돼. 나 어떤 여자랑 지금 같이 보고 있어. 그의 연락을 받으며 황급히 달려가던 윤영은 갑자기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계단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대로 오다 구를 뻔했잖아. 글로 오는지 몰랐지. 그래, 이거나 가져가라. 그들의 황당한 다툼은 결국 서로의 물건 빼앗기로 이어지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서야 끝이 납니다. 며칠간 의심의 구덩이에 빠뜨린 질문을 끝내 묻지도 못한 채 성원과의 이별을 택한 윤영은 그곳에서의 추억까지 털어버리고 이사를 나갑니다. 윤영 씨는 자전거를 두고 가기로 합니다. 경진은 방금 이별을 한 윤영에게 윤영 씨만 알고 있어요? 혼자서 간직해온 의미심장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상 진실을 알고 싶었던 윤영은 성원을 찾아가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자 때린 적 있어? 솔직하긴 하지만 너무나 덤덤한 성원. 전 여친 때린 적 있어. 우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유쾌한 해석. 매기였습니다. (2017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키워드로 청년의 인권과 삶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었던 이전의 단편 작업들이 되게 경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젊은 친구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맥이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싱크홀을 영화적 장치로 넣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지. 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동기 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편의점 앞에 정말 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문을 열면 바로 싱크홀. 네, 그게 지금 저희 세대의 어떤 심경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뱀장어를 키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꽃게랑 이렇게 뱀장어랑 같이 키우셨는데 꽃게? 네. 우리가 먹는 그 게. 조금 했어요. 셰프 감독으로 나오셨던 진짜? 이혜영 배우님께서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얘 뭐예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나의 반응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어항에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편견도. 네, 어항에 어울리는 물고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매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나레이션은 어떤 역할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직접 전달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치. 나레이션의 형식을 취하니까 그래서 한 주제로 딱 가게 도와주는 맞아요. 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기가 어쩌면 인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윤영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그 모습만 봐도 좀 평온함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매기로 또. 이 영화는 불법 촬영, 데이트 윤영 씨도 폭력 성함이 등의 어떤 뭐 요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전체적으로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사건이 엑스레이 사진이었잖아요. 이 소동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사진을 누가 올려놨는지 또는 누가 찍었는지 뭐 이런 건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이 엑스레이 사진에 나온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는 이 뼈만 보고도 자기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높은 방어력? 세상에 뼈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불법 촬영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과 저런 면과 이런 면과 저런 면을 정말 초반 15분에 그냥 딱 보여줘 버리니까. 한국사에서 제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이제 이 영화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제 엑스레이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어쩌면 저희 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지점일 텐데 어디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대라고 했을 때 나 그때 그거 갔었는데 나 그 주변에서 술 마셨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을 느끼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도 누군가의 어느 골반에 대든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었던 어떤 분들이 과거에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때린 적 있어? 뭐? 전 여친 때린 적 있어. 마지막에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전이었어요. 근데 반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할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결말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훈 되게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윤영이가 성원이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나 사실 이런 이유였어? 라고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윤영이는 지연 씨한테 참 미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회에서 이미 가해자의 편에서 많이 사정을 들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매기에서는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딱 한 장면이라도 그냥 문득 책을 읽다가 아니면 그냥 도로를 걷다가 공사 현장을 보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올려다보다가 이런 식으로 매기의 한 장면만 기억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싱크홀 보면 무조건 맥이 생각나죠, 사실.